40분이다. 시작하겠다. 질문이 부담스러우세요? 그러면 오늘 못한 거 질문. 금요일에 일찍 와. 일찍 와서 하세요. 금요일에.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 두 문제라도 틀리는데 다시 고치는 시간도 있고, 그러면 수업 시간에 상당히 생각보다는 오래 걸리거든요. 고치는 게. 미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콘초 보시고 질문 사항이 있다. 금요일에 최대한 일찍 오시고, 뭐 금요일에도 안 되면 금요일 수업 시간에 또 뭐 해보죠. 네. 그래서 저희는 어디를 해야 되냐면은 23페이지를 해야 되네요. 23페이지. 해볼게요. 요 다항식 나눗셈하고 요 항등식 얘기하고. 자, 여기서 25번 별 내용이 없어요. 25번도. 그리고 뭐 27번은 뭐 간략하게 할 얘기는 있습니다. 27번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면 이 문제를 실제로 푸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은 사실은 없거든요. 왜냐면 px에 저 x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a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면 뭐 사실은 상당히 손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냥 x에 0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이 px 지워지고 a는 1 뭐 이런 식으로 구할 테니까, 네. 그럼 요게 이제 이렇게 구해지겠다. 그래서 p1의 값을 구하죠 하면 그냥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2인가요? 네. 답은 요 정도로 되겠고, 근데 이제 이런 문제에서 그냥 a의 미지수를 구한다거나 뭐 이런 것보다 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뭐 제 생각에는 뭐 그런 거는 이제 차수 판단이에요. 차수 혹은 이제 최고차의 개수 뭐 이런 거죠. 자, 세연이가 처음 오셨으니까 px는 몇 차식인가요? 1차요. 네, 왜요? 윤수야 보고 있나요? px가 1차식인가요? 왜죠? 왜일까? x a x 플러스 1이 1차식이니까 네, 그러면 x px는 2차식이어야 되는데 그쵸? 앞에 x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px는 1차식. 맞아요. px 1차식이고, 그럼 px의 x의 개수는 얼마죠? x의 개수는 1 마이너스 1. 아니 x의 개수는 마이너스 1. 그래요? px가 마이너스 x 꼴이라고? 마이너스 a. 아, 예진아. 결국은 얘는 2차식을 못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2차식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 거야. x가 곱해져서 2차식이 된다는 건 얘가 1차식이야. 그것까지 좋아. 그럼 최고차의 개수가 1이어야 돼. 그럼 px는 최고차의 개수가 역시 1이어야겠네요. 그래서 x 플러스 k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px가 지금 상당히 단순한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px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만한 문제가 여기서 좀 파생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x, px가 x 플러스 k 여기 ax 더하기 1. 뭐 요 정도니까 a죠. 그래서 뭐 요렇게 개수 비교해주면 뭐 a 값은 1인 거고 k 값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px가 얼마인지도 알 수 있는 문제죠. 이렇게.
그래서 P1의 값이 0이다. 이 정도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x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고 알고 싶지 않고 그냥 지우는 데 목적이 있는 식이다 라고 하는 게 뭐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대부분은 좀 지우겠다 라고 이제 염두를 해 두실 텐데 이 정도 우변이 2차 정도다 라고 하면 px를 한번 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28번에서는 요거는 조금 내가 좀 너무 벗어나가는 얘기를 하는 걸까 싶긴 한데 봐주세요. 얘가 고2 때에도 이거 나오거든요. 요 형태의 문제가 x 20제곱 더하기 1을 x-1의 제곱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몇 차식이죠? 재민아? 1차에. 좀 더 엄밀하게는 1차 이하의 식이죠. 네. 반드시 1차라는 보장은 없고요. a가 0일 수도 있고 1차 이하의 식이니까 나머지를 ax 더하기 b라고 이제 둘 거예요. 그래서 1 넣어가지고 넣어서 a 플러스 b가 2군.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엔요. 미지수 2개고 식은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원래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이게 완전 제곱식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식이니까 2번 넣어야 되는데 얘는 완전 제곱식이고 어떻게 하죠? 그래서 원래 이제 올바르다 교과서적인 방법은요 이제 요 a 플러스 b가 2인 걸 알았으니까 b는 이제 2-a 이렇게 되고 그럼 b 대신에 2-a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그래서 여기 x-1이라고 하는 걸 공통인수를 만들어서 뽑아낼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공통인수가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상수항은 놔둬도 되는 문제가 있고 여기서 넘기는 게 더 좋아요. 이 문제는 그래요. 놔둬도 되고 여기서 넘겨주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도 x-1 있고 여기서도 x-1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하기 a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친구를 x-1로 나누면 그 몫이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x-1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인수분해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x의 n제곱 마이너스 1꼴 인수분해는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1제곱이다. 뭐 볼 게 없어요. 제곱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로 인수분해. 세제곱 빼기 1이다. 있나요? 그거 어떻게 인수분해 되나요? 세제곱 빼기 세제곱인데요. x 마이너스 1 네. 세제곱 아,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아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변형식이 생각이 나신 것 같고 곱셈공식 변형식하고 인수분해는 전혀 다르죠. 인수분해는 모든 식들의 이제 곱으로만 표현이 돼야 돼요. 인수분해. 예. 우리가 이제 요거 했을 때 그러니까 맞아요. 헷갈리는 게 맞아요. 이렇게 변형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뭐 많은 문제에서는 인수분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치? 그리고 이제 특히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나시겠지만은 그 오메가 다룰 때 이제 인수분해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인수분해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자, 4제곱. 요거 어떻게 될까요? 시원아. 그렇지. 합차 인수분해도 가능은 하지.
요거 합차 또 되죠. 내가 원하는 건 이건 아니야. 여기 다시 전개해 보실래요? 전개. 이렇게 되거든요. 결국은 요 n제곱 빼기 1에서의 규칙이 좀 있다는 거지. 항상 x 빼기 1하고 x 빼기 1하고 2차면 1차부터 3차면 2차부터 4차면 3차부터 그냥 계속 하나씩 추가돼요. 하나씩. 그래서 저기 있는 20차다. 20차. 그러면 어떻게 될까? x 빼기 1이랑 19차 요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떨어져. 그럼 남은 건 이제 얘가 남아있고, 이제 우리는 양변에 1을 더할 거예요. 1을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1부터 19까지 19개 1 또 있으니까 20 이렇게 오고 있죠. A. 그래서 A가 22구나. 그러면 B는 마이너스 18인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머지 20x 마이너스 18. 요 정도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5 넣어주면 100 빼기 18이니까 82. 이제 이렇게 구하는 것이 교과서적인 방법이에요. 교과서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요 n제곱 빼기 1의 인수분해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그냥 이 문제에서는 좀 아는 게 나는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좀 한 1, 2년 정도 앞서 나간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얘를 뭘 해볼 거냐면 미분을 해볼 거예요. 미분. 들어는 보셨죠? 그러니까 뭔지에 대한 얘기는 내가 안 할게요. 미분이 정의가 뭐고 언제 써먹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좌변 우변의 식이 똑같다면 좌변 우변을 미분해도 그 식은 똑같은 겁니다. 그럼 다항식 n제곱 같은 경우에는 미분한다 하면 이제 프라임을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이때 미분 결과는 어떻게 되냐? 지수가 내려오고 개수로 내려오고 지수는 하나가 줄어들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x 제곱을 미분하겠다. 여기 있는 지수가 내려오니까 6이 되고 여기 있는 지수는 하나가 줄어들어. 이런 식으로. 그럼 상수항 같은 경우에는 x가 없기 때문에 상수항을 미분하면 0이 돼요. 그래서 양변을 미분을 하잖아요. 그럼 얘는 20x 19제곱 이렇게 돼요. 상수항은 없어져요. 얘도 마찬가지야. 이 x 제곱처럼 미분이 돼요. 2x 빼기 1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여기 미분이 좀 더 복잡해지지만 그게 신경 쓰이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2가 내려와도 얘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든. 그럼 얘는 미분하면 1이 내려오니까 변화 없고 차수가 0 되면은 x의 0제곱은 없어지죠. b 상수니까 지워져요. 그리고 나서 1을 대입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 훨씬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문제 한 번 더 나오면 또 연습을 해보겠지만 이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었을 때는 이제 여기가 20제곱이니까 이제 19개, 18개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이제 뭐 개수나 대입해야 되는 값에 따라서 좌변의 값이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좀 아니면 이제 n제곱 빼기 1의 인수분해가 좀 기억이 안 난다거나 뭐 그런 일도 있을 거니까 한번은 기억은 좀 해보세요. 28번. 그래서 다시 풀어보실 때 인수분해도 해보시고, 이분한다는 게 그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개념이 어려운 거지 방법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1차식은 미분하면 x만 떼면 되는 것이고, 상수항을 미분하면 0 되고, 나머지는 개수가 내려오고 여기는 지수가 하나 줄어들고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28번도 잘 나오는 거니까 그 정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로 이제 넘어갈게요.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네.
그래서 결국 개념은 같아요. 그죠?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의 개념은 이제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라는 아이디어죠. 그래서 어떠한 식이 뭐 다항식 fx라고 해볼게요. fx를 뭐 어떠한 특정한 1차식 x-1로 나누어 보고 싶다. 그래서 fx를 특정한 1차식 뭐 예를 들어 x 100일로 나누고 싶다. 그럼 여기 몫이 하나 들어있을 거고 뭐 나머지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당연히 상수항일 테니까 x 100일이라는 식과 몫은 곱해지고 나머지는 더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눈 몫은 궁금하지가 않고 나머지만 궁금할 때에는 이 등식, 항등식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변에서 나머지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기 있는 qx나 x 100일을 생각하지 않고 나머지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요 1차식을 이용한다는 거죠. 좌우변의 모든 x에 1을 대입해가지고 실제로 이런 나눗셈 계산 없이 그냥 좌변에서 식의 대입을 통해서 그냥 대입만 하면 함수값이 곧 나머지다. 이게 나머지 정리의 내용이고 만약에 나머지가 없었어. 그럼 그걸 인수분해라고 부르죠. 1을 근으로 갖는다 라고 나올 수도 있고 x 빼기 1을 인수로 갖는다. 혹은 얘로 나눠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나머지 정리의 그냥 하위 카테고리예요. 인수 정리는.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함수값이라는 거예요. 함수값. 그리고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조금 의미가 더 있으니까 또 뒤에서 보도록 하겠고. 자, 25페이지. 그래서 뭐 2번 정도 해볼까요? 이 정도. 요 기본 문제 다지기. 여기서는 별로 할 얘기가 보통은 잘 없죠. 더우실 것 같은데. 몇 번 하라고 했지? 내가? 2번 하라고 했나? 네. 그래서 뭐 이해를 돕기 위해 써놓은 거지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뭐 쓰실 필요는 없죠. 그냥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다 하면 당연히 그냥 대입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1을 대입해야 된다. 그래서 R1 같은 경우에는 A 더하기 7이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된다. R2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A 더하기 7이다. 그래서 더하면 소거 돼버리네. 이제 빼네요. 그래서 R1 빼기 R2 계산을 해주네요. 그래서 요 2A가 되는구나. 네. 요게 50이다. 그래서 A 값은 25가 된다. 그럼 이제 2로 나눈 나머지다 했을 때는 요 2 대입해가지고 2A 더하기 10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네요. 60이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넘어가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하고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여기가 좀 어쨌든 나머지 정리에서는 더 포인트가 될 테니까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27페이지에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기본적으로는 이제 14번을 해볼 건데, 네, 역시 요것도 해볼게요, 여러분이. 14번. 음, 14번. 14번이에요. 14번. 오. 네. 네. 와우. 덥다, 더워. 은수야. fx를 x 빼기 1, x 빼기 2, 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요. 요 나머지를 ax 플러스 b라고 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값은 뭔가요? 당연히 이 둘을 한 번씩 이용해야 될 테니까 얘하고 얘가 있어야겠네요. 이 값과 이 값이 하나씩 필요하겠네요. 그럼 그 두 개의 값은 어디서 구하나요? 그 전에 힌트에서 준 거잖아요. 그치? fx를 x-1의 제곱으로, 뭐 즉 이 친구는 x 플러스 1, x-1이니까 네. 여기에서 f1의 값도 구할 수가 있고 f-1의 값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다. 그래서 여기서 f2의 값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fx는 실제로 이 나머지와는 전혀 관련 없는 식이었거든. 원래는 이 ax 더하기 b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식이었어요. fx라고 하는 식, 얘가 몇 차식인지 안 나왔네. fx라고 하는 식은 그냥 f1이 6이고, 즉 요걸 지나고, 마이너스 1이 2고 2가 5인 걸 알아냈단 말이야. 요건 됐습니까? 근데 이 ax 더하기 b라고 하는 놈도 fx하고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네요. 그죠? 얘를 내가 이 나머지를 따로 요렇게 한번 더 본다면 요 친구도 어디야? 6이고 2가 5인가? 얘도 누굴 지나요? 1,6하고 2,5를 지나겠네요. 요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나머지를 내가 뭐라고 생각해? 얘를 직선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얘가 누구를 지나죠? 1,6하고 2,5를 지나요. 요 나머지 ax 더하기 b가 어쨌든 이 식의 형태가 1차식이라면 요 나머지는 직선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 결국은 1 대입해서 6이고 2 대입해서 5라는 거, 그러니까 1,6하고 2,5를 지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x하고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실제로는 요 교점 지나는 직선이야.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 1, 2 요거 지나는 직선이거든요. 요거 지나는 직선.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냥 여기서 답이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1,6, 2,5야? 그러면 2 빼기 1에 5 빼기 5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이네. 1,6 지나야 되네. 이렇게 생겼구나.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이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앞에서 얘기했던 거 뭐냐면 요거 말고 얘로 나눈 나머지도 구했었잖아요. 그치? 완전 제곱식으로 나눈 나머지요. 그럼 얘는 1일 때랑 2일 때가 아니라 2일 때 하나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나타내거든요. 요 나머지라고 하는 게 접선의 방정식.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접선 얘기를 하면서 문제가 좀 쉬워진다고요. 그래서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그냥 뭐 직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 뭐 x, fx 막 이런 식으로 좀 꼬아서 준다면 그때는 하나하나 구하는 게 더 낫겠지만은 그냥 굉장히 심플한 형태로 그냥 너무 표준형이다. 그럼 사실 여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답을 내시는 것이 좋겠다. 요거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4번 얘기는 뭐 그렇고 빈출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16번 도 요새는 생각보다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예전에는 뭐랄까요 좀 신유형인 느낌이었어가지고 잘 나오긴 했었거든. 16번 한번 해볼게요. 16번 몫은 없구나. 대입하자. 뭐 그건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3 대입하면 0이구만. 0이군. 근데 이제 지수라고 하는 것은 성질상 0 초과의 값만 나와. 0도 나올 수 없어. 0보다 작은 값도 나올 수 없어. 지수는. 저 n이 어떤 수가 들어가든.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일은 없어. 그래서 여기가 0이에요. 일단 여기가 0. 식은 이렇게 하나. 그래서 역시 문자를 하나로 줄일 수 있어요. 그치? 꼭 A와 B를 둘 다 구해야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식 하나만으로도 A와 B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B가 아니라 A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미지수를 하나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는 있어요. B 대신에 요렇게 3을 대입했다. 얘 때문에 당연히 3을 가장 무조건 넣을 거잖아요. 시작은 이거 말고 다른 시작은 없어요. 그치? 그래서 A와 B의 관계를 얻었다. 그럼 B를 A에 관한 식으로 미지수 하나로 줄였다. 그리고 3을 넣어서 0이 우변이 0이 된 이유는 뭘까요? 둘 다 x 빼기 3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둘 다. 그리고 둘 다
x-3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좌변 우변은 같은 식이에요. 그럼 좌변에도 x 빼기 3이 들어있어요. 좌변에도. 그럼 x 빼기 3이라고 하는 1차식은 이 지수에 들어있는 걸까? 아니면 이 2차식에 들어있는 걸까? 당연히 이 1차식은 이 2차식 안에 들어있는 거죠. 지수 속이 아니라. 그럼 얘를 1차식과 1차식으로 쪼갤 수 있어요. 어떻게? 뭐 4항식이기 때문에 둘도 나눠서 인수분해 해도 되고요. 그냥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인수분해. 그러니까 미지수를 가지고도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되는 문제는 흔하니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좌변 우변에서 결국 x 빼기 3은 떨어진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떨어뜨려 놔도 또 뭐가 있어요? 여기 또 이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없는 식에서도 이제 좌변 우변에 3을 한 번 더 넣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을 대입하면 여기 3의 n제곱, 여기 3 대입하니까 a 더하기 6은 3 넣으면 여기 지워지면서 여기 3의 n제곱이 나와. 아, a가 마이너스 5구나. a가 마이너스 5니까 b는 6인가? 6인가? 이렇게. 그래서 더하면 1이다. 는 거예요. 예전에는 상당히 배점이 높은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을 정도로. 요새는 잘 보이지도 않고 나와도 막 배점이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풀이가 아주 복잡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처음에 생각하기가 어렵지. 한번 보시면 대입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 중에 생각 못 하신 분도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기를 인수분해 한다 정도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이 정도 됐고요. 그리고 17, 18도 같이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17, 18도 같이. 더워요? 껐어요. 근데 히터 껐어요. 더워서. 아닌가요? 추우신가요? 네. 또 오세요. 음... 17, 18 17, 18을 한번 보고 쉬도록 할게요. 17, 18을. 네. 자, 17, 18에서는 다 어떤 형태로 주어져 있냐면 목과 나머지가 똑같다라는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목과 나머지가 같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18번 같은 경우에도 fx를 gx로 나누어 주었다. 그랬더니 이제 몫이 곱해지고 나머지는 더해질 텐데 목과 나머지가 모두 gx-x제곱이다. 나머지도 gx-x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 힌트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연우야, gx가 몇 차실 것 같아요? 이 목과 나머지의 관계로서 유추를 해보자면 얘로 나눠서 이거 몫이고 이거 나머지야. 얘로 나눴어. 이게 나머지야. 3차 3 어때? 재민아, gx가 몇 차실까요? 3차.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3차라고 생각하세요? 재민은? gx가 3차라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gx가 3차라고. 그러면 3차식에서 x제곱인 2차식을 빼도
어쨌든 여기는 3차식이겠네요. 그죠? 여기도 3차식이고요. 그럼 나머지는 목보다 항상 어때야 되죠? 차수가? 낮아야 돼요. 그럼 3차식일 수 없네요. 그래서 gx는 2차식이에요. 그리고 gx는 최고차의 계수가 정확하게 1인 x제곱인 2차식이어야 돼요. x제곱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x제곱을 날리고 1차식이 나머지로 남을 수 있으니까 gx의 형태를 좀 찾고 가실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이제 두 번째 힌트를 보면 fx를 x 빼기 1로 나머지 즉 f1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니까 f1의 값은 g1 곱하기 g1 빼기 1 더하기 g1 빼기 1 요게 얼마란 얘기야? 요게 마이너스 1이란 얘기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소거해버리고 G1로 묶어버리면은 G1 제곱 그거만 나오는구나. 그죠? 요거 전개하면 G1 제곱 나오고 요거 마이너스 G1 나오고 플러스 G1 소거돼버리면 요게 뭐인 거지? 0인 거죠? 그지? 여기서 G1 전체 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G1은 플러스 G1하고 지워지고 마이너스 1을 넘겨서 지워질 거니까 제곱해서 0이라는 것은 결국 G1이 0이라는 소리네요. G1이 1 더하기 1 더하기 B 0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힌트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힌트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자, 이 문제에서 제가 안 쓴 힌트가 하나 있거든요. 뭘까요, 예진아? 중요한 힌트인데 제가 안 쓴 게 있어요. 언급하지 않은 게. 문제를 봐. 뭘까? 그 문제 꼼꼼히 읽으셔야 된다. 빛나야. 그냥 부담 없이 말해.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선생님이 말을 안 하지? 그죠? 최고차의 계수요. 최고차의 계수가 1이에요. fx의 최고차의 계수가 1이에요. 그치? 그러면 여기서 최고차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뭐냐? 요거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서 최고차의 계수가 1이 나와야 된대요. 그래. 아니지. gx가 이렇게 쓰니까 헷갈리네. 자, gx는 이렇게 생긴 놈이에요. 얘는 x제곱 날린 거니까 ax 뒤에는 요거 날렸으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여기 최고차 이거다 이거. 근데 최고차의 계수가 1이어야 된대. 그래서 A가 1이네. 얘가 1이네. B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gx 나왔군. 1이라고 했나? 요게 gx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제 fx를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 f3을 구하시오 하면 되니까 f3 이 값은 g3 곱하기 여기도 g3 빼기 9인데 아니다. 그냥 요걸 정리해서 넣는 게 편한가? 그냥 정리해서 넣는 게 편한가? 정리해서 넣어보죠. 그 다음에 x 빼기 더하기 x 빼기 여기다 3 넣는 게 여기 편하겠네요. 9 더하기 1 여기는 1 여기도 1 그래서 11인가? 11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은 풀진 않을 거고 그냥 정리만 해보자면 여러분이 과제로 하실 텐데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이 몫이 qx 나머지를 뭐라고 쓸 건지 rx라고 써볼까요?
그래요. 네. 목과 나머지가 똑같대요. 완전히 똑같다고. 은수야. 그러면 나머지 몇 차? 1차. 1차 이하의 식. 근데 목도 똑같대. 그래서 fx는 우리가 어떻게 두고 시작을 하실까? 자, 요렇게 두고 시작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힌트를 좀 여러분이 다듬어 볼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19번부터 할게요. 요거 3차식으로 난 나머지 또 중요하니까.